이제 국회 정문 본관 정문을 나오면서 환호를 외치는 또 이재명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 의원들을 마주하면서 악수를 하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정당 대표 환담 이 자리에서도 아마 통합을 자연스럽게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선거가 끝났고 과거에도 이 선거 불복 논란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더욱 또 여야 대표들과는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취임한 이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만나주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고 입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필요성, 정치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날부터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인정을 진행하고 아마도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네.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되게 된다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일정도 추가적으로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전에 대통령들 모두 그래왔었는데 잠시 윤석열 정부 때 끊겼던 그런 문화나 그런 정치 행태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주실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실종됐던 정치가 좀 복원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네. 취임 선서 초기만 해도 국회 외부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 지지자들이 국회 내 잔디밭으로 많이 모여들었고 잔디밭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내부의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환호를 지르는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손을 흔들면서 지지자들에게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잔디밭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또 이 지지자들도 모여서 긴 시간이지만 모두 지켜보고 환호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오는 대통령 내외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자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고 하지만 만남이 결국엔 성사가 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더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왜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 대표를 뽑았으니 비대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록 국민의힘이 지금은 비대위 체제지만 비대위 체제도 비대위 체제 지도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만나서 비대위 체제에서 다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만나서 국정 논의라든지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요. 그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한 모습과 정반대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정 업무에 가능한 빨리 이 돌입을 해야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서둘러 이제 내각 구성 그리고 또 참모진 구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뭔가 공식적인 이 국정 운영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선대위 자체도 국민통합선대위라고 꾸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선이 더 그래서 관심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출신 지역, 학교,
학교, 성별 이런 것들을 고루 배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번 선대위 자체에서부터 보수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신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김민석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는 하마평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민석 그리고 강훈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누가 보아도 친명계라고 꼬리표가 붙어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겠습니다만 또 아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모습들도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마 오늘 내일 안에 대략적인 인선들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동아일보였나요? 그래픽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던 정치사들과 정치사에서 맺었던 인맥들을 도표로 그려놨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사 때의 인맥, 그리고 고향은 또 경북 안동이지만 요번에 또 호남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야당 시절의 또 인맥, 네네. 그리고 성남 시절의 인맥, 그리고 또 지역구는 또 인천 계양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탕평 얘기를 하셨는데 네. 탕평을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걸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선택받다기보다 그런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또 경쟁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당연히 지역, 뭐 성별, 여러 가지 인맥 그런 것도 그 인사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인사의 스타일을 보면 인사의 제1 기준은 일 잘하는 겁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다 기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1 원칙은 국민께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 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내각이든 뭐 비서든 여러 가지 일에 기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